비켜 대한민국엔 우리가 있다.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현실 탐정들의 숨은 이야기. 탐정들의 영.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뵙는 반가운 두 분입니다. 부부탐정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인데 굉장히 얼굴이 그러네요. 환해져서 좋아하셨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슨 좋은 그러니까요. 일 있었나요? 네. 예. 처음에 촬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결혼식 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준비한다고 계속 헬스케져 있다가 네. 오랜만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완전 마사지 받으면서 푹 쉬고 하니까 색깔이 달라, 그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해서 그런지 살이 부쩍 빠져. 공기압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좋습니다. 행복하신가 보다. 아, 네. 우리 반가운 부부탐정단이 오랜만에 탐정24시 들고 온 의뢰는 무엇인가요? 부모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란 무엇이 드는 생각? 부모란. 아, 부모란. 자, 시작부터 뭔가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요. 부부 탐정단이 들고 온 이번 사건은 대체 무엇일지. 탐정 24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뭔가 이제 가족에 관련된 또 의뢰 같은데요. 네, 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엄청 크시네. 의뢰하신 분 맞으시죠? 예,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네. 자, 어떤 의뢰일지. 야, 키가 엄청 크시네요. 네. 덩치가 좋으시고. 키가 어느 정도 돼요? 저 95. 와, 195요. 95요? 그러면 아드님이신 거예요? 네. 아, 저희 집 둘째 아들. 엄청 크시다. 좋겠다. 오늘 우리 그 어떤 의뢰를 주신 거예요? 친아빠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친아버지요. 네. 아빠요. 예? 친아버지 찾고 싶다고? 친아빠? 지금 같이 살고 있으신 분이 이모의 이모부의 사촌형 사촌 동생이랑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 이모님이신 거예요? 네, 아, 어머니가 아니라 이모님이에요? 아. 제 여동생의 아들인데 이제 2살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랑 가족이 됐어요. 이모랑 같이 살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아닌 이모네에서 살게 됐는데 혹시 어떻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좀 들어봐 줄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 가족이 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혼을 하신 거예요? 동생이?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남자가 이제 아기 놓기 전에는. 근데 이제 아기 놓고 나서 이제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금전적인 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의견 충돌도 생기고 뭐 싸움이 잦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폭력도 쓰게 되고 남편분이 아내분을 네. 폭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동생은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애를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요. 우리 어린 나이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했네요. 그 2살 때 왔다면 그 전에 이제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깐난쟁이를 두고 아유.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의 불화 때문에 이제 우리 분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으셨네요. 왜 엄마 아빠가 아닌 이모네랑 같이 살게 됐나요? 아, 제 조카 친부가 이제 서류 정리하기 전에 이혼하자. 네. 요 말이 딱 나왔을 때 남자가 지가 화가 나니까는 그냥 그 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친가에 애를 그냥 버려놓다 하다시피 그냥 해놓고 이제 자기는 딴 데 가버린 거예요. 몇 살 되지도 않은. 예, 몇 살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막 1~2살? 아유. 아예 그냥 맡기고 친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아, 애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동생 산후조리를 해줬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돌봐주고 같이 키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이 좀 들어가지고 애가 거기 갔다는 소리 듣고 네.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오고 잠도 못 자서 수면제도 먹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예. 저희 아버지가 부도가 나셔가지고 친척집을 좀 돌아다니면서 컸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친척들한테 서름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조카가 태어나면 절대 서른밖에 안 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어요. 본인의 경험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 남편이랑 상의해서 데리고 오자 우리가 키우자 그래가지고 남자 본가에 가서 네. 저희가 얘기하고 데리고 왔어요. 진짜 다행이다. 이모랑 이모부가 그냥 부모님이네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조그맸어. 이모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진짜 이모도 이모부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본인 아이가 아닌데 그 자식처럼 조카를 데려와서 키운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아, 일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 네. 이모 입장에서는 이제 친족하니까 뭐 데리고 온다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네. 이모부도 대단하신 게 네. 그쵸. 그거를 진짜 흔쾌히 그냥 허락해가지고 맞아요. 같이 데리러 가자 했대요. 하나 키우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맞아요. 본인의 아들들도 사실은 둘이나 있어요. 근데도 조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삼형제처럼 그렇게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아이들이 있는데 조카까지 키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맞아요.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네, 진짜 사실. 그렇죠. 네. 혹시 그 여동생분 엄마한테도 그거를 알리고 이제 데리고 왔을 거잖아요. 동생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네가 키워줄 거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여동생 언니한테요? 예. 모정이 안 느껴지네. 내가 낳은 애인데 네가 키울 거야? 그러면 네가 키워. 너무 좀 언니한테 무책임하다. 그냥 호칭만 엄마. 호칭만 엄마고 엄마로서의 역할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혹시 조카 데리고 올 때 그쪽 부모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미리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까는 그래라고 그 말만 하대요. 가니까는 이미 짐하고 다 챙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별말 없이 그냥 고맙다는 말은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시고 가면서 저기 그 맛있는 거 애 사주라고 그 봉투에 20만 원 넣어주셨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걸 아는 거죠. 아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모부랑 이모가 아니었으면 저 친구는 어떻게 보면 보육원에 맡겨졌을 수도 있겠다는 그럴 생각도 수밖에 들고. 없죠. 든든한 네. 가족이 생겨서 예.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 고마운 마음을 조카도 알겠죠. 이모가 천사다. 훌륭하시네요. 형도 진짜 친형처럼 해주고 동생도 친동생처럼 잘 따라주고 어릴 때면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해주고 이모부한테도 뭐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다 데려가 주시고 아빠로서 해야 되는 역할 있잖아요. 예. 뭐 몸으로 해야 되는 거. 맞죠. 뭐 자전거도 가르쳐 주고 축구도 하고 네, 남편부터 되게 대단하신 것 같기는 하고 고마운 사람이죠. 맞죠. 인생에서 진짜 제일 든든하겠다 맞죠? 이모네 가족은 진짜 친 가족이죠.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친자식 아닌 애들은 뭐 대학 가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보통은 거의 그렇게 하던데 저희 이모하고 이모부는 돈 벌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뭐 부모님 같은 존재죠. 이야, 진짜 자식으로 생각을 하시. 훌륭하시네요. 네. 부모로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줬어요, 두 분이. 진짜 너무 의젓하게 잘 컸어요. 저런 분들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195가 된 거예요. 맞아. 그렇죠. 진짜 쑥쑥 잘 큰 거지. 사랑으로 컸다. 네. 사랑으로 컸어. 이모님이 이제 키울 때 조금 특별하게 이제 생각나는 그런 거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알바 해가지고 알바비 받았다고 저한테 용돈 준 거. 예. 쉽지 않은데. 저희는 뭐 맨날 갖고 싶은 뭐나 뭐 그런 브랜드 다 신고 입는데 이모는 뭐 좀 제일 싼 거 그런 옷 입고 그러니까 그게 좀 신경 쓰여가지고 신발도 좋은 거 사시라고 줬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싼 거 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용돈으로 드리니까 저도 저희한테 다 썼더라고.
그 딸처럼 섬세하다. 아들이 엄마 신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 신발 신고 가는지도 모를 건데. 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섬세하고요. 아유 착하다. 야, 너도 보통 아들 아니다, 어, 진짜. 아이고. 마음도 195네. 아. 내가 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놓은 거는 맞죠? 사실이잖아요. 예. 제 가슴으로 낳은 진짜 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조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똑같이, 뭘 줘도 똑같이 차별 없이 키우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 이게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제. 엄마나 아빠를 혹시 그리웠던 적도 있나요? 어렸을 때는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뭐 20년도 한 번도 찾아주지도 않고 버리듯이 버려놓고 한 번도 연락도 없으니까 원망이 더 크죠.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도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뭐 찾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았나 보다. 찾아온 적은 초등학교 졸업식 할 때 딱 한 번. 그 이후로 찾아온 적은 없어요. 아휴, 엄마랑 연락 가끔씩은 하는데 술 취한 목소리로 몇 마디 하고 끊고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직도 술을 드시는구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첫째랑 조카랑 8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애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물려 입히지도 못하고 맞죠.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 입혀야 되니까 그럴 때 또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식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진짜 힘들 때 혹시 동생분이나 이렇게 도와주신 적은 없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예. 언니 네가 키워주면 좀 내가 그래도 벌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태줄게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보태준 적 없어요. 유치원 이제 입학할 때 입학금 해라고 20만 원 한 번 줬고 초등학교 때 좀 보태 쓰라고 10만 원 줬고 저한테 준 거는 그게 다예요. 아니, 본인이 낳은 엄마라고 할 수가 아이인데 없다, 진짜, 근데. 이모가 조카를 키우는데 18년 동안 키웠는데 지금 친모가 30만 원 줬다. 아, 네. 말이 안 네, 되죠. 뻐꾸기도 이렇게 안 줘요. 네. 네? 너무하네요. 1, 20만 원씩 받은 그게 다였고 네. 힘들 때 달라고 했어도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양육비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요. 네.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갔다고요? 네. 어느 날은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수술비로 모아놓은 거니까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믿고 빌려주는 거다 해가지고 100만 원 줬었거든요. 근데 돈 받고 나니까는 계속 좀 더 달라는 거예요. 비는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 돌려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었거든요. 네. 돈 달라고. 네. 자기는 줄 돈이 없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네. 수술비 모아놓은 거라고 돈 갚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는 누가 네 보고 아빠라고 했냐고. 뭐 저렇게 얘기를 해. 아이 너무하신다. 그것도 자매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안 나간다고 저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야, 엄마로 볼 수도 없고 동생으로 볼 수도 없다,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친모분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저런 경우에는 이모가 지금 18년 동안 계속 네. 양육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모가? 그러니까 양육비라는 개념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 이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양육비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건 아니고 사실 양육하면서 들어간 돈 상당의 액을 원래는 이모는 쓰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네. 본인이 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그 반환을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양육비 자체의 청구는 아니지만 자기가 거기에 친이 소비된 아니니까. 돈들을 이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산정을 해가지고 네.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양육비랑 좀 비교하자면 어려운 측면이
자기가 실제로 소비한 걸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아, 이만큼을 내가 영수증을 다 썼다라는 거. 끌어내고. 아유, 그걸 또 어떻게 다 그런 게 좀 어려운 입증을 해요? 측면이 아우, 있고 또 이제 기한도 제한이 있어서 사실 청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죠. 어렵죠, 네. 어렵죠. 예. 참 좀 막막하네요. 예. 이모도 말씀하신 게 돈도 돈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안부를 묻는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예, 사진 한 장 달라는 적도 그건 없어가지고 너무하네요. 의뢰인을 키울 때 네. 서류 같은 것도 떼야지. 이게 떼야 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그것도 어렵지. 사정해야 뭐 갖다 주고 그랬다. 협조를 아예 안 예, 하셨구나. 협조를 안 하고.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법도 이제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친권 자체를 박탈시키고 이모님을 이제 아예 후견인으로 할 수 있는 후견인으로.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도 변해가고 있는 걸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 원래 근데 부모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쵸. 저 이모랑 이모부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수술비는 근데 왜 모으신 거죠? 제가 5년 전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 받아가지고 네. 4년 전부터 주 3회 혈액 투석 받고 있어요. 그렇게 3번씩 투석받을 정도면 좀 많이 심각한. 네, 그 신부전증 중에서는 제일 말기. 그 신장 이식 대기자, 뇌사자, 장기 이식 대기자. 어휴, 어떡하냐. 몸이 안 좋으시네 지금 이모가. 그 수술비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럼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아 저거 진짜 혈액 투석 아, 저거 저게- 정말 힘든 건데. 네, 정말 많이 아프시네요. 맞아요. 지금 이모가 신장 상태가 거의 이제 아, 다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 그것도 오전에 10시 반에 아, 가서 힘들대, 힘들대. 오후 5시 반까지 맞아요. 5시 반까지 투석하고 이제 오면은 그날은 또 물도 제대로 다 못 마신대요. 이게 물도 조절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치료 받으면서 최대한 신장 이식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좀 천사 같은 분이 참 저렇게 저런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게 난 저런 게 정말 보면서 너무 속상해. 신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이모도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아이를 끝까지 이렇게 케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좀 들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집에서 자고 일어나셨는데 네. 이모가 한번 쓰러지셔서 구급차 타고 실려 가셨거든요. 아, 들어보니까 기증을 받아야 이제 병이 없어지는 거라 해서 뭐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제 거 하나 드리는 게 빨리 나으시니까 형이랑 얘기해보고 뭐 심장 되는 사람이 주기로 했어요. 아유. 20살 됐을 때. 그 조카가 장기 신장 이식 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고마웠는데 못 받겠더라고요. 신장 이식 해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저보다 더 많았는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난다. 혹시 죄송한데 휴지 화장실 좀 가. 왜? 아, 됐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관계네요. 참 이게 가족들이 끈끈합니다. 야, 이모가 진짜 대단한 게 조카가 준다 그러면 솔직히 받아도 뭐 서로가 합의하에 받은 거면 상관은 없는데 이모는 아니야. 너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좀 더 아끼면서 살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이게 진짜 참 따뜻합니다.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엄마죠. 예. 이게 엄마고. 너무 근데 또- 아름다운 관계.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정말 또 아들이에요. 진짜로. 네, 네. 이게 또 아들이고. 착하네 진짜. 사실 아픈 거 안다고 쉽사리 준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쉽지 않아요. 쓰러진 거 보자마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주겠다고. 참 끈끈하다. 끈끈해요. 예, 참 이게 가족들이 끈끈합니다. 저희에게 그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왜 찾고 싶은지. 친아빠는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저는 얼굴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고 저희 이모하고 이모분의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이때까지 키워주셨는데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리고 애가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어쨌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한데 요즘에 아무것도 없이 결혼도 하고 뭐 취업도 하고 뭐 성공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부모로서 도리를 좀 다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대상자 이제 아빠를 찾으려면 좀 단서가 필요한데 저희한테 이게 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일단 본가가 이고요. 여기 가면은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집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나오는 입구에 콩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두꺼운 거. 네. 그게 몇 개 좀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까 전에 그 조카 데리러 갈 때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이름이 네. 아, 할아버지 이름이요? 할아버지 이름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 데리러 갈 때 114 전화할 때 제가 물어보고 전화한 거. 찾았던 기억이 좀 셌구나 맞죠? 예. 네. 아주 맞아요. 옛날에 114에 사람 90년대니까. 있었어요. 이모가 그 할아버지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 114에 전화해서 114에? 예, 연락처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14로 전화를 해서 네. 직접 물어서 네. 찾은 거잖아요, 이모가. 그 노력도 대단한 거죠. 대박이다. 그리고 한 20년 정도 된 사진 하나 있어요. 오늘 처음 봐요, 아빠 사진. 아, 아버지 사진 처음 보시네. 네. 아, 그럼 먼저 보세요. 오, 아빠 사진 처음 본대요, 지금. 우리 조카도. 저랑 안 닮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닮았죠. 네.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아 20년 전 보면서 본인이 진짜 신기해하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얼마나 궁금했을까, 진짜. 자, 이 사진 속의 친부를 꼭 만날 수 있을지. 일단은 단서가 같아요. 아빠 이름, 이름, 생년월일. 생년월일, 20년 전 사진, 친가 위치, 친가 어른 성함 정도네요. 혹시 엄마랑도 연락해요? 아빠한테 양육비 청구할 거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좀 떼달라고 그렇게 연락 왔었어요. 양육비를 신청한다고요, 엄마가? 예? 양육도 안 하면서?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게? 아, 이모가 아빠한테 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엄마를 엄마가? 그다 헤어진 남자한테 저게 양육비를 돼? 청구하겠다. 저게 돼요? 아니 키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친모 이제 친권자로 돼 있고 양육자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신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절대로 없죠. 받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저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너무 신박하네. 그러니까 본인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로. 이야, 난 친부도 궁금해졌어. 아, 그럼 본인이 키우지도 않고 좀 의아하네요.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저희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면은 그 여동생분은 지금 그 친부하고 연락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진짜 청구한 게 맞으면. 청구했다 하면은 뭐 연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다. 저희가 이걸로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빨리 찾아볼게요. 네. 어쩌면 이모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더 우리 의뢰인에게 좀 친부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으시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죠? 예. 왜냐면 이제 친모는 뭐 만나봐야 뭐 별다른 게 없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친부라도 좀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모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의뢰 이제 들으면서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그냥 본인이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그쵸. 언제 나빠져서 조카를 못 챙길지도 모른다는 그 걱정에 의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신락 같은 희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친구에 대한 자, 좀 상처받은 우리 이모와 우리 또 조카를 위해서 우리 탐정분들이 나서서 친부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도 일단은 3년 전에 친모가 한번 연락 왔다 했잖아. 그래서 친모한테 한번 가서 우리가 얘기 듣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다. 맞다. 그때 양육비 요청한 거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친모가 응.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했다니까. 만나주면 다행이지 진짜. 아, 일단 가보자. 부딪혀봐야지 뭐.
친모를 먼저 만나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찾아야죠. 뭐 어떤 태도이실지. 저희도 그 친모를 좀 궁금해요. 궁금하다. 궁금해서라도 궁금해요. 한번 뵙고 예. 싶습니다. 예, 순수하게 무슨 사정이 궁금합니다. 있는지. 예. 자, 여기가 이제 그 친모의 집 근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계신가요? 왜 그래요? 그- 아저씨인 것 같은데? 때문에 됐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사정도 안 들어보더라고요. 잠깐 나와서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는데, 그죠? 예. 이렇게는. 안녕하세요. 논란이죠. 안녕하세요. 논란이죠. 남자분 아니세요? 남자분 아니에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하고 말씀 좀 나눌 게 있어. 아니 때문에 아유 됐어.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어머니 와이프분 아니 말씀해 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잠깐 말씀만 여쭐게요. 대화가 안 되네요. 네. 보면 아까 뒤에서 그냥 들어와 외치잖아요. 그게 친모. 친모. 네. 내가 들어와, 얘기하지 마, 들어와라고 했던 게 친모분. 네. 아, 진짜 난감했겠어요. 더 이상 대화 신청하기가 조금 맞아요. 어렵네요. 내려가서 일단 뭐 전화를 드리던가 해야 되겠다. 와. 문자라도 좀 장문으로 보내가지고 좀 마음을 좀 설득을 시킨 다음에 만나서 이제 차분하게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 네, 거죠. 근데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씁쓸하다 진짜. 어떻게 아들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냐? 맞아. 맞지. 뭐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혹시나 마음이 괜찮아지신다 하면 이야기 좀 할 수 있는지 문자 한 통 남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나을 것 같다. 맞지. 예, 이렇게 또 문자를 좀 보내죠. 예. 또 당황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아, 연락이 보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까? 야. 끝내 안 왔구나. 예. 그냥 아. 아예 아드님 이름을 얘기했고 아들 일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궁금할 법한데 그러니까, 아예 미안해서라도 그냥 만나겠다. 답이 없으시네요.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네. 그냥 남만도 못한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결혼과 출산을 잊으신 것 같아요. 삭제. 기억에서. 네. 뭐 그랬던 게 아니면 이런 행동이 나오지가 않겠죠. 근데 지금 대상자의 단서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뭐 할아버지 성함이랑 집 위치하고 요 정도는 알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제일 희망이다 희망.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응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거 초등학교 여인데. 아 여기가 학교 정문이네. 시골 마을에 이제 가서 그 할아버지 성함이랑 나무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웬만하면 좀 변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죠? 의뢰인이 말했던 것처럼 통나무. 맞네. 저 나무 통나무 그래. 20년째? 일단 여기부터 들어가보자. 길고 나무 있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쭈어볼게요. 어르신분이 계신데. 예.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혹시라고 아십니까? 혹시 아실까요? 왜? 누구신데 그 사람을 찾아요? 알긴 아시나 아시나 보다. 이 할아버님이 아시나 봐요. 근데 약간 좀 퉁명스러우신데 말씀하시는 게. 그 잠깐만, 그럼 이분이 친할아버지? 맞을까요? 왜? 친할아버지 아니야? 저희 탐정들의 영업 비밀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삶의 노하우가 쌓이는 코너 탐정 실화극 사건 수첩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탐정들의 영업 비밀을 찾아오신 일일 탐정분이 계십니다. 1980년 10살의 나이에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분요. 1993년 KBS 공채 15기 탤런트 데뷔 후 뮤지컬, 드라마, 예능, 라디오, 홈쇼핑까지 모두 섭렵한 베테랑 방송인 5살 연상 성형외과 전문의 권장덕 씨와 결혼 후 그야말로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한 엄친아 엄친 딸을 키워낸 슈퍼 워킹맘 배우 조민희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민입니다. 요즘에 중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탐정들의 비밀이거든요. 네. 이게 그냥 도파민을 확 올려준다 그래서 이걸 또 도파민 올린다. 그래서 이게 진짜 녹화 예약까지 걸어놓고 본다는 프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프로에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처음 뵙는데 너무 고우셔가지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올해 이제 57살이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와.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애들을 다 키워놓고 또 네네. 남편도 그렇고 오롯이 이제 저만 신경 쓰면 되니까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윤진하고 빛이 나는 시기가 아닐까. 네, 아주 좋습니다. 육아도 열심히 하시고 살림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도 잘하시고 다 성공하신 거잖아요. 맞네. 원더우먼. 남편이 뭐 네. 여러 나라를 전생에 구해가지고 지복이지 뭐. 땡장 권장덕 씨요. 그렇죠. 예, 땡장 장덕이 보셨죠. 그렇죠. 땡장을. 장덕이래요. 우리가 장덕아 미니야 항상 이제 우리 코치님 거지 그러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예. 장덕이 보고 있지. 되게 설레하시겠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일단은 오늘 의상이 너무 또 집중되는 의상으로 혼자만 그 총천연생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점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노란색을 입고 가면 올해는 굉장히 좋을 거다. 이래가지고 또 이게 맥히나 봐요. 첫 이게 멘트부터 아니, 좀 근데 이래요. 좀 옷이 잘 어울리세요. 우리 저 그렇죠. 퍼즐색이랑 똑같은 그러네요. 저 머리 있는 저 팔수가 어머 진짜 너무 신기하다. 근데 멋지세요. 특별히 또 할 얘기가 있다 오늘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좀 아, 예, 하고 무슨 싶은 얘기가 이야기가 있어요? 있다고 뭔데요? 하셔서요. 데프콘 씨가 그렇게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요새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나이가 들잖아요. 50 넘으면 반점쟁이가 된다 그래요. 제가 57이 되니까 사람을 딱 보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그렇구나. 예사롭지가 않은 게 좀 과하다 싶은 거를 좀 눌러주고 네네. 진행이 너무나도 좋은데 많이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외모적인 거에 딱 눈이 가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하관이거든요. 하관이에요. 이게 말년복을 이게 좌우를 하는데 하관이 진짜 좋아요. 아, 제가요? 말년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여성분들이 있으면 들이대시라고. 말년에 잘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럼 데프콘 씨 같은 이런 성격에 또 이런 외모에 이런 남자가 만약 사이로 온다. 그럼 어떠세요? 그럼 감사하죠. 진짜.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29이에요. 아니 너무 어려 안 돼. 애기. 꼬마야 안 돼. 안 돼요. 너무 좋은 남자이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들이대시라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네. 그리고 김풍 씨도 약간 지적인 찌질미가 있고. 찌질미. 정확하다, 정확해요. 정말 지적이에요. 아는 게 팔방미. 너무 많거든요. 네, 팔방미. 근데 찌질해요. 용하시네요. 그래서 작품도 찌질의 역사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네, 찌질의 역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었어요? 나 진짜. 용하시다. 너무 용하신데. 아니 근데 선배님 남자 보는 눈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남편분께서 결혼 후에도 너무너무 잘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그 방송 예전에 봤을 때는 남편분이 그냥 상태토남이더라고요. 집안에서 몸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랬었어. 진짜 알았어. 잘 잤어. 깜짝 말랐네 입이. 나도 발을 좀 이쁘게 해야 돼. 엄자 털는데 시간이 더 걸리니까 미리 털어놔. 알았어, 좀 누워있어. 영아빠, 물 괜찮은 것 같아. 온도도 그렇고 지금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요즘에도 그러시는지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업데이트가 좀 됐는지. 왜냐면 다들 그걸 당연시 하더라고요. 아빠가 하는데도. 태통이 하다가 뒤에 앉아가지고 빨래 개고 있어요. 진짜 이제는. 빨래 개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빨래를 잘 갤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못 할 거래요. 앉아갖고 빨래 개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진짜. 그래도 이제 빨래를 계시는 많이 변하더라고. 눈물도 많아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드시니까 이제 호르몬이 좀 변하시죠. 테스토스테론이 좀 떨어지면서
하시면서 이게 약간 애견남이 돼가시는 그렇지, 되는 거죠. 야, 관계 변화 너무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살아볼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그 개념을 떠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서로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요. 진짜 사용법을 알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는 완전 터득한 정도라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전화하세요. 전화할게요. 예. 아, 재밌겠습니다. 오늘. 네, 자 일도 사랑도 자식 농사마저도 완벽한 배우 조민희 씨와 함께하는 사건 수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바람도 술과 도박처럼 중독될 수 있습니다. 흔히 바람을 피우면 감정이나 욕망 조절에 관여하는 변형계가 활성화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도파민, 욕망, 배덕감 같은 거죠. 바람에 중독된 사람은 도파민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건 결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광고? 광고구나. 야, 바람칠 전문가? 야. 가족 심리 상담사인가 봐요. 남편이랑 그만 싸우고 싶어요. 상담 신청합니다. 백미영 교수님 강의 듣고 광명 찾고 싶습니다. 상담 신청합니다. 50살 먹고도 남편이랑 매일같이 싸우네요. 다 큰 애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상담 신청합니다. 의뢰인은 가족 상담 심리학 전공으로 현재 여러 강의와 함께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수많은 부부의 이혼 위기를 넘겨주는 이른바 부부 상담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저 트리마. 어머니, 다른 부부들 상담하실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나 똑바로 키우세요. 당신 아들 와 세게 나가는데요.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녀에겐 감추고 싶은 아주 큰 비밀이 하나 있었죠. 내 아들의 사생활. 아드님 때문에 오셨다고요? 참 부끄럽네요. 선생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더니 제가 딱 그 꼴이죠. 하나뿐인 저희 아들이 3년 전에 이혼을 당했거든요. 바람을 피워서. 바람이네. 바람이네, 바람. 아이고. 뭐야? 집이 왜 이래? 이거 왜? 나 우리 집 가려고. 걔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서. 개? 무슨 개? 너 완전 발정난 개더라. 이건 뭐 한둘도 아니고. 한둘이 아니야? 그래. 상대가 계속 바뀌는구나. 좀 감추려는 성이라도 보이던가. 머리가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너 말 좀 심하다. 심하게 하고 싶은 거 참는 거야, 이 발정난 개자식아. 당장 도장이나 찍어. 더 말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개자식? 너 말 다 했냐? 어? 야, 너 뭐 대단하게 조신하냐? 어? 너도 하자 많다고 소문 쫙 났어, 이씨. 왜 이래? 내가 무슨 하자가 있는데? 너 침대에서 말고는 다 하자라던데? 다른 놈들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야, 됐어. 나도 너랑 안 살아.
이건 뭐 살림을 할 줄 아나? 그렇다고 뭐 돈을 벌어오나, 이씨. 누가 들으면 넌 돈 버는 줄 알겠다. 넌 니네 엄카 쓰고 난 내 엄카 쓰는데 왜 나만 하자야? 둘 다 엄카스네. 각자. 아우 꼴보기 싫어. 세게 나온다. 거부가. 둘 다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네. 야, 난 적어도 아직 바람은 안 폈고 사업도 안 말아먹었어. 아니, 사업 말아먹은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진짜. 어떡하냐?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고 소문나면 이제 네 엄마 사업도 말아먹을 판인데? 야, 아니, 그건 내가.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 지들 아까림도 못하면서 무슨. 지들? 야, 니 방금 우리 엄마한테 지락했나, 어? 아, 참. 야, 됐다. 이혼하자, 이혼해, 이씨. 니 우리 엄마한테 다 얘기할 기다, 어? 니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이씨. 안 줘요, 안 줘. 서로. 일사천리네. 엄마가 오셨구나. 어머니, 다른 부분을 상담하실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랑 똑바로 키우세요. 우리 아들도 참 철이 없었지만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둘 다 부족함 없이 자란 애들이라 그런지 서로 한치도 양보 안 하고 당장 안 산다고 도장을 찍었죠. 저 뭐야? 또 그러는 거야?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 그래도 다행히 주위에서 참하고 좋은 아이를 소개해줘서 이혼한 지 2년 만에 재혼을 했어요. 야, 2년 만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남자가 무슨 뭐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빠르다. 알약이랑 같이 드시면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약상 가봐요, 며느리가. 어머니 오셨어요? 응, 근처 왔다가 손님 많네. 대원의 레스토랑 가서 점심 먹자. 네. 새 며느리는 약사라 첫 번째 며느리랑은 정반대였죠. 똑똑하고 착하고 키도 크고 게다가 초혼이었고요. 참하시다. 사근사근하다면 좀. 그러게요. 아우, 초혼이야? 복 받았네, 저놈. 저 나쁜 놈. 그러니까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는데 진짜. 저놈 저거. 그거 열받는 프로그램이고. 열받아요. 네. 그러게요. 상대가 초혼이면 씨가 얼마나 잘생기고 너무 재혼으로 좋은데. 가는 거 아니야, 제가 꼭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진짜 여자들 뭐 하는 거야 진짜. 저런 사람 도망가는데 한 번도 못 갔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아 진짜. 제 얘기는 뭐냐면. 받는다. 아니, 재혼녀가 초혼이면 야,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네. 이쁘지 뭐 저 직업 좋죠. 네, 진짜. 참 불공평하네. 안녕하세요. 강 사장은? 사장님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요. 오늘 출근한다고 나보다 일찍 나갔는데? 엄마! 자연아. 너 왜 이제 출근해? 아, 나 운동하고 왔어, 운동. 아니, 오늘따라 근육이 잘 붙길래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니, 근데 점심 먹으러 온 거야? 어떻게 같이 왔어? 어머님이 약국에 오셨더라고. 그 김에 자기도 볼 겸 밥도 먹으려고. 약국엔 손님이 많던데 넌 어떡해? 아, 오늘만 그런 거야, 오늘만. 빨리 앉아. 불안한 거야, 이제. 그래서 엄마 엄마는 불안하지. 알잖아요. 이 자식 봐라, 이거 또. 그때 딱 직업적인 촉이 오더라고요. 아, 이 자식이 또 바람이 났구나. 탐정님도 전문가라 하시겠지만 한번 바람 피운 사람들 절대 바람 안 핀다고 약속하죠. 그거 안 피는 게 아니라 안 걸린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아드님이 또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100%예요. 바람을 습관처럼 피우는 사람은요, 인내심이 부족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인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진단이 확실하네요. 저요, 처음 아들 이혼했을 때 며느리한테 위자료 많이 줬어요. 있는 집에라 웬만한 돈엔 끔찍도 안 해서 아주 많이요. 소문 안 나게 비밀 유지 각서까지 썼고요. 비밀 유지 각서요? 제가 명색이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인데 제 아들이 바람 펴서 이혼당했다고 하면 누가 저한테 와서 상담 받겠어요? 근데 또 같은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고 하면 그러네요. 이번 며느리가 아무리 착하고 순한 애라도 요즘 애들이 어디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참고 사나요? 그래서 며느리 모르게 증거 확보해서 제가 먼저 정리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바람 때문에 한번 이혼당한 후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철없는 아들이 돌돌싱이 되기 전에 바람 피우는 증거를 잡아달라는 의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저 어머니 커리어가 또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게다가 또 이제 의뢰인 직업이 직업인 만큼 맞아요, 아무래도 더 맞아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엄청 같아요. 신경 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끔 현실에도 저런 게 있어요. 너무 능력 좋은 부모님 밑에 개차반 가진. 맞아. 예, 그렇죠. 맞아요. 철 안 드는 막 그런 거 아니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봤을 때 남편이 이제 그 바람을 피잖아. 어느 여자가 그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왜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참아도 남자가 바람 피는 거는 저 부처도 고개를 돌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는 바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예전에 춤바람 나와가지고 걸린 적이 있거든요. 춤바람이요? 네, 우리 어떤 아빠가 살사? 이렇게 돌리는 람바다? 거겠지 뭐. 아, 나이트에서. 차차차. 네. 근데 왜 춤은 춤추면 왜 안 돼요? 아니 예전에는 이제 그 춤바람 나고 그러면 이제 뭐 건전하게 추진 않았겠죠. 그래가 그치, 뭐. 걸렸는데 바람으로 이어질 수 그 있으니까. 여자들의 촉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도 그 춤바람 나고 바람 난 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신이라고 저거는 생각하니까. 그래 그럴 배신이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사람은 못 고쳐요. 아 근데 보면은 우리 의뢰인분은 엄청 스마트하시잖아요. 네. 근데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다 그렇게 진짜 속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런 걸 어떠세요? 느껴본 적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우리 애들은 일단 이제 연년생이고 지금은 이제 애들은 다 커가지고 그래도 시집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이제 집에서 탐정을 많이 하고 나 자식 키운다는 애가 내 맘 같지를 않아서 항상 이거 왜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애들을 그냥 대학교만 보내놓고 나면 저는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취직하는 문제 그리고 또 혼사를 앞두고 나서 얘가 과연 얘를 진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대학도 아니고 취직도 아니고 부모로서의 가장 큰 숙제가 혼사 치르는 거. 근데 저런 남자 데리고 와봐요. 열받지. 그럼요. 저 친정엄마 가만히 있겠어. 가서 머리채 막 잡아버리지.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아들인데 또 바람을 피운 것 같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드님이 그리고 내 아들이 미친이라 그러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위자료 주려고 돈 벌려고 계속 한 것도 아니잖아.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또 며느리는 진짜 어느 누가 봐도 완벽할 수 있는 여자랑 결혼을 시켰는데 또 얘가 바람을 폈다?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하겠죠. 저는 저 어머니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열심히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커리어로 이제 맞아. 꽃을 피우고 이제 잘 가고 무슨 있는데 일이야. 원치 않게 가족이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니까. 저도 이제 네. 친구가 대추동에 되게 유명한 일타 강사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특이하다. 자식 얘기를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속상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자식 공부 너무 못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걔가 그럼 공부는 아닌 거야. 아빠를 닮아야 되는데 아빠 머리는 아닌가 봐. 자, 유명한 부부 상담 전문가 아들의 바람 정황. 과연 아들은 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안 돼 이놈아!
너네 남자친구 있어? 맞춰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있었다가 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지금은 없지. 아, 곧 생길 것 같은데요? 아, 나 설마 나 아니지? 나 유부남인데? 어머 사장님. 타고나길 여자를 좋아하네. 관상이 그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직원들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직접 거는 거. 쟤는 최악이야. 이러면 최악인 망하는 거죠.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런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쓰레기들이 많죠.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찔러보고. 껄떡나. 아 근데 진짜 바람 피우는 관상 있다 그러잖아요. 네. 뭐 맞아요. 막 무슨 쌍꺼풀이 한쪽 이렇게 짝눈이면 바람둥이고. 짝눈이다. 내가? 무슨 수술하셔야겠다. 이거는 드릴까요? 아 그런가요? 바람 피우는 관상이 있어요? 따로? 그 저희는 사실은 보면은 이제 관상은 이제 과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거를 100% 믿는 사람들. 근데 예. 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그러죠.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맞아. 엄청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약간 보면은 돌싱이나 유부녀들이 보통 상간녀다 하면은 기가 엄청 세게 생겼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 번도 결혼을 안 한 순수한 그 여자분 상대방이다 상간녀다 한 경우에는 있죠. 거의 순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는 아니, 바람 피우는 관상이 우리 선배님. 바람 피우는 관상은 본인이 봤을 때는 어떤 쪽이 관상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글쎄 개인적인 뭐 한두 번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딱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정면에 이게 응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저기 저분 지금. 딱 그거예요. 진짜 뭐 느끼하면서 항상 이렇게 앉는 이렇게. 아니, 그러고서 눈도 이제 개슴치를 이렇게 뜨면서 이제 이렇게 행동. 한번 이게 이제 찔러보려고 해보려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조금 관심 오는 여자 딱 잡아버리는데 눈빛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정치 못하는 맞아. 이런 모든 자세 같은 핏도 거 그리고 웃는 것도 웃는 약간 것도 이렇게 한쪽으로. 그래 그거야. 구하나사가 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참 걱정입니다 지금 저 남자. 알아보니까 아들이 철이 많이 없긴 해요. 이 레스토랑 전에도 가게를 3번이나 말아먹었대요. 물론 다 의뢰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고요. 결혼해서도 경제적 독립이 전혀 안 된 걸 보니까 전형적인 기혼 캥거루족이시구만.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불쌍해. 맛도 없나 보다. 저기도 곧 망할 빌이다. 루틴은 별게 없어요. 며칠 보니까 아침에 헬스장 갔다 바로 레스토랑 출근하거나 반대로 그냥 출근하는 날에는 헬스장 갔다 집으로 가고요. 뭐 가끔 골프, 수영, 러닝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오씨 가야겠다. 나 오늘 일찍 퇴근한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해. 사장이 계속 이게 자리 비우면 장사가 안 되는데. 안 되죠. 망해요. 이러면. 오늘도 얌전히 운동하러 왔나 본데요?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벌써 확신하면 안 되지. 본인만 헬스클럽이고 뭔가 다른 클럽 아니야? 다른 친구네? 나오네. 주차 여기다 시켜놓고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옆 건물 같은데요? 아닌가? 예. 근데 어디로 가나? 야 모텔. 헬스장 가는 척 하면서 모텔로. 거봐.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우리는 의뢰인의 아들이 헬스장 옆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고 불륜을 밝혀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의뢰인 아들이 이혼했던 게 외도 때문이었다고 했었지. 네. 모텔 앞에서 제대로 증거 사진 찍혀서 이혼 당했다고 했죠. 이 죄다 혼자 들어가고 혼자 나온 사진밖에 없네. 증거가 없어요, 증거. 이 프로야, 프로. 그때 한번 그죠? 걸려서. 이제 절대로 여자랑 모텔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뭘 어떻게? 찾아내야지. 이거 간만에 승부욕 돋게 하네. 난이도가 생겼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바람도 랩이 있나 봐. 근데 어떻게 매일 가니? 힘도 좋다. 그러니까. 야, 제발 이제 그만 좀 자라.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야, 보기 바쁘니.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상을 많이 먹였나? 아니 근데 바람 피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네. 자기 관리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 명 만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두 명 만나도 생각해봐요. 아니, 너무 과하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다. 내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의심하셔야 돼. 그렇죠. 약간 의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단은 가서 혼자 나온다. 아니면은 네. 저런 것도 있나? 예, 약간 좀 그런 모텔에서 영업을 하는 무슨 영업이요? 성매매. 모텔 자체에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숙박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 저 안에 무슨 도박장이 있다든지 뭐 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예. 어우, 저기 모텔 영업 잘 되나 보네. 아니 모텔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불륜인가? 저 여자 며칠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예? 아 잠시만요. 낯이 익은 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아들이죠. 아들 나오고. 같은 여자예요? 같은 사람이네. 맞아요. 아, 30분 때. 근데 보통은 배짱이 아니고 낮에 저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들어간 날마다 저 여자가 있어요. 그렇지. 이 실장은 저 여자 쪽을 맡아. 이쪽에서 틈을 안 주면 저쪽을 뚫는다. 저 여자 정체를 알아야죠. 그렇지. 우리는 끈질긴 조사 끝에 의뢰인의 아들과 시간차로 모텔을 드나드는 여성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결국 잡으셨나요? 아드님께서 한번 호되게 당하셔서 그런지 많이 진화하셨더라고요. 이번에는 절대로 들키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내연녀랑 한자리에 있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못 잡으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뒷자리로 가네? 어? 왜 뒤에 타? 그러게요. 저 뒤에 타 있나 봐. 여자가 타 있나 봐. 흔들리나? 아 뭐야? 흔들리네요. 예. 청소 중인데, 청소 중. 아, 로라이더. 야, 로라이더. 진짜. 저 안에 힙합 듣고 있어, 힙합. 이 프로그램이요. 우리 중년 여성들이 왜 좋아하냐면 네.
몰입도가 너무나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 타이밍에서 이게 강도가 세질수록 진짜 몰입도가 완전 쫙 올라가요. 완전 도파민. 진짜 이거 도파민이. 도파민. 좋아 이러시더니 좋아 진짜 이유가 선생님도 재미가 없는데 이런 걸 진짜 완전 도파민 와 완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진의 영업 비밀도 변연계로 갑니다. 그래서 도파민 그러니까 충족. 여자분이 먼저 뒤에 타 있었고 맞네. 남자가 뒷자리로 딱 그랬네, 와서 그랬네. 한번 또 이제 힙합 음악 크게 한번 시게 듣고 첫 번째 부인이 발정난 개라 그랬는데 저렇게 잘 맞았으면 저렇게 결혼했어야지. 그래. 왜? 아 어떡하니. 바람이 확실해졌고 이번에 이혼하면 이제 돌돌돌 아이고 돌돌돌돌돌돌. 맞네. 아. 아드님이 요즘 누구랑 만나고 계시는지 확실하게 알아냈습니다. 계속 조심하시다가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꼬리를 남기셨더라고요. 밖에서 따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는 뭐 그런 정서적 교감을 하는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정말 딱 관계만 하는 파트너인 것 같더라고요. 불행해진 다행이네요. 가정을 깰 만큼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가 하필 며느님 친구분이시거든요. 며느리 친구요? 저 쓰레기죠. 미치는 야. 근데 저 여자도 대단한데요. 도파민에 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데. 그 약사 며느리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참한 며느리. 세상 참 무섭다. 사람 안 가리면서 바람 피네 저놈 참. 어? 여긴 어서오세요. 왔어? 나 피임약 좀 사러 왔는데. 뭐야, 신혼은 신혼이다? 얘는 뭐 꼭 남편이랑만 하라는 법 있니? 에휴, 너 여전하다, 여전해. 피임약을 사러 왔다고. 어머나. 이걸 굳이 여기 와서 산다고? 심지어 더 무섭다. 유부녀네 여기도. 유부녀예요. 도발? 다음 모임은 언제 한대? 또 부부 동반으로 한대? 몰라. 왜? 아니 그냥 뭐 오랜만에 동창들끼리 모이니까 재밌길래. 그러게 재밌긴 하더라. 자 여기. 고마워. 알아보니까 아주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고요. 결혼하고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요즘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 같더라고요. 친한 친구든 아니든 어쨌든 와이프 지인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며느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크실 겁니다. 그쵸, 당연하죠. 아휴, 이 미친 자식 정말.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친구랑 바람 피우는 건 절대 안 참을 텐데. 아휴, 정말 두들겨 패서 말 들을 나이도 아니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처리해야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엄마 진짜 열불 터지겠다. 그 상태로 상담이 될까요, 저 어머니도? 저런 전문가도 자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어렵다, 어려워. 진짜 어렵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더니. 엄마가 정말 대단하고 짠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다 해줘. 바람 관리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예? 독립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 자립하지 못하고 이제 부모한테 경제적으로 이제 의존해서 이제 사는 20, 30대 젊은이들을 우리가 많아요?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맞아요. 하거든요. 요즘 많이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2019년도에 이제 발표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10명 중 6명이 이제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한 지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신혼부부들의 거주 형태를 한번 실태를 조사했거든요. 네. 그런데 응답자의 37%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하고 같이 살거나 있어요. 결혼을 해서 네, 결혼했는데도 같이 아끼려고. 살거나 혹은 경제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존해서 사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정말 거죠. 많죠. 네, 그러니까 기혼인 캥거루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도 좀 들어보셨어요 주변에서? 뭐 혹시 글쎄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이제 잘 자립이 안 돼 있으면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도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끌어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걱정돼요. 네. 왜 그래서 80 어르신들이 뭐 40살, 50살 애들한테 저기 어른한테도 차 조심해라 막 이러는 게 저는 그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가서 더 큰 상처를 받을까 봐. 아니 자녀분들은 지금 독립을 하셨나요? 아니요, 29, 28인데 예. 일단 캥거루네요. 엄마 밥 해주는 것도 이제 편하고 얘네들이 편한 쪽에 계속 익숙하다 보니까 네. 안 돼요. 내분에 발로 뻥뻥 차가지고 가 나가 뭐 모험을 시켜야지. 자식 나봐요. 예? 그게 또 마음은 있어도 안 돼요. 나갈 소리를 못 하겠어요. 안 돼요. 네. 아니 왜 저기 상담사 어머님이랑 우리 선배님이랑 같은 왜 이렇게 애잔함이 느껴지지? 나는 그러네. 그리고 여기 자녀분들은 철이 많이 들으셨지만 예. 저렇게 사연자의 그 아들처럼 바람을 저렇게 핀다. 네. 저거는 그냥 아작을 내야 돼요. 네, 아작을 내야지. 아작을 내야지. 저건 안 돼요. 의뢰인은 아들의 외도 증거를 받아간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고 우리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랜만에 또 오셨네? 설마. 설마 며느리 몰래 해결이 안 되셨나요? 해결한 줄 알았죠. 된 줄 알았죠. 아휴. 근데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탐정님. 왜요? 너 이거 뭐야? 엄마 다 알고 왔으니까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 웃어? 너 재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왜 이래 정말? 아니 뭐야? 엄마 나한테 사람 붙였어? 아니 자연이도 가만히 있는데 왜 엄마가 난리야? 얘 자연이 친구라며.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너 정말 바람핀 걸로 2번이나 이혼당하고 싶어? 아 나는 또 뭐라고? 아니 뭐 별로 친한 동창도 아니야. 서로 뭐 연락도 안 할 걸?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아 진짜. 엄마 나도 상황 파악해가면서 사고 치는데 내 느낌상 왠지 자연이 얘는 알아도 이혼은 안 할 것 같아. 얘는 채림이랑 좀 과가 달라. 좀 이성적이야. 뭐야 진짜. 이 여자는 내가 바람을 펴도 어쨌거나 참아줄 여자다. 그쪽이었다. 야, 좀 야. 여자 입장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요. 아야. 너 지난번에 채림이한테 이혼당할 때 내가 위자료 얼마 줬는 줄 알아? 이 여자 당장 정리해. 알았어 정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일부터 센터 나와서 상담받아. 너 이거 병이야. 엄마 센터에? 아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나오라면 나와. 안 나오면 너 용돈이며 카드며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 여자 당장 정리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너무 과분한 여자를 만났다. 아이고. 아니 주변에 저렇게 자식이 바람 피운 거 걸려가지고 마음 고생하는 부모님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바람 뭐 펴가지고 걸린 건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려갖고 그런 적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 중에. 주변에 예.
바람 남자가 이제 상습적으로 이렇게 피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진짜 주변 사람들까지 알 정도로 막 이혼해달라고 막 그랬던 남자가 나중에는 그 바람 핀 여자한테 헤어지자 그 여자한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도 배가 약간 속이 상했는지 자기 와이프한테 시켜가지고 그다 상간녀 소송을 시키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자료를 다 뽑아준 거예요. 근데 그 또 친구는 진짜 상간녀 소송을 해서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와. 야, 별별 케이스가 다 있네요, 진짜. 현실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약사를 시킬 게 아니라 이런 책에 다 이렇게 해갖고 남자 잘 보는 법 해갖고 어렸을 때 시켜야 돼요, 공부를. 아, 근데 바람도 진짜 상습병인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진짜. 조마조마한 거야. 저 어머니는 지금 어머니 나름대로. 아이고. 그날 그렇게 며느리 모르게 아들놈을 야단쳐서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이 약사 며느리가 불쌍하다. 진짜. 그러게요. 저가 불쌍하다. 초혼인데. 여보 나왔어. 뭐야? 이게 뭔 소리 이거? 집에서? 왜 이래 오는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 아이 설마요. 에이. 아니야. 우와. 집에다 불렀다고? 자연아, 너 오늘 친정 가서 잔다며? 자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내가 다 설명할게 자기야. 와, 쟤 뭐야? 저 저거. 쟤 뭐해? 어디다 전화해? 어? 자기야? 자기야? 야, 너 왜 엄마한테 어머님, 저 어떡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아유. 저 자식이. 아니 엄마 난 진짜 헤어지려고 했는데 다 얘가 자연히 친정에 가서 잔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찾아온 거야 갑자기. 나 아무 잘못 없어 엄마. 자연아, 제발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말아줘. 응? 결국 이놈의 자식이 정리를 못하고 현장에서 딱 걸렸더라고요. 저 실은 대호 씨가 바람 피워서 첫 결혼 실패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님 믿고 결혼한 거였는데. 설마 어머님이 부부상담센터까지 운영하시는데 대호 씨가 또 그런 실수할까? 다신 안 그러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바람은 불치병인가 봐요, 어머님. 자기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야. 저 이혼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어머님이 하도 부탁하셔서 마지막으로 얼굴 뵙고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 연락 주세요. 세아가, 자연아, 너 똑똑한 애가 왜 이렇게 성급하니? 얘 지금 상담받고 있어. 고쳐지고 있었어. 진짜야. 맞아 나 고쳐지고 있어. 나 거의 다 고쳤어. 뭐가 고쳐져? 아니 어떡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두 눈으로 봤는데 그걸 참고 살라고요? 제가 왜요? 대호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건 내가 알지. 그래도 제발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아가? 아유, 아들 때문에 엄마 꼴이.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제발 부탁한다. 응?
내가 살다 그렇게 사람한테 빌어보긴 처음이었네요. 정말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며느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다행히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 눈 감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간 조용했고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또요? 이 정도면 어머니께서 상담. 이 정도면 이놈의 자식이 아니라 그냥 이놈의 자식이네요. 내가 봤을 땐 저 아드님은 저 어머니한테 상담받을 게 아니라 강용 선생님한테. 강용 선생님. 진짜 보는 놈이 저렇게 없을까? 그러니까요. 태프 코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 아니 저도 부족합니다. 아니요, 완벽해요.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직원들 아니야? 망했다, 망했어. 망하기 일보 직전. 망한 거죠. 망하지. 이건 망한 거야. 직원들이 앉아 있잖아 일단. 강 사장. 헬스장에 헬스장. 너넨 그것도 입을 딱딱 못 맞춰서. 자연이 가서 물으면 무조건 나 만나러 갔다 그래. 알았니? 네. 가게 비우는 꼬락서니가 딱 또 시작된 거죠 뭐. 또 이번에 혹시라도 또 바람 피우면 진짜 끝이에요, 탐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결국 돌아온 의뢰인은 다시 한번 아들의 조사를 부탁했고 퇴근하고 데리러 올까? 친구랑 약속 있어. 냉랭하다. 그러면 친구랑 헤어지고 전화해. 내가 데리러 갈게. 잘 다녀. 내가 데리러 갈게. 이게 회복이 안 될 건데 그죠? 회복이 안 되죠. 억지로 붙여놓은 거라 지금.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의뢰인의 아들을 천천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오셨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데요. 이젠 지난번처럼 조심도 안 해요. 일단 따라가 보죠. 잠깐만. 저 사람 뒤에 남자가 있네? 저 남자는 뭐야? 아까 약국 앞에서 본 사람 아닌가? 어? 응? 여기 또 봤어요? 어? 설마 와이프가 고용한 사람일까요? 조금 그런 냄새가 풍기긴 하지? 탐정인가 보다. 약사 와이프가 고용한 탐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러면은 이제 끝났다. 이혼을 하기 위한 그거를 다 그렇죠. 증거 수집이죠. 네. 아유. 에스테틱에 마사지 받으러 왔나 본데요? 그래도 우린 저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가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출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오늘 커플 스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세요. 앞에 보시고 결정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자기야, 너 어떤 거 할까? 나는 이거? 한 호텔의 에스테틱으로 들어간 의뢰인의 아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의외의 인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벌써 잡으신 건가요? 그게
누구? 누구 있지? 이 여자분 아시죠? 맙소사. 요즘 대호가 만나고 있다는 애가 얘예요? 뭐야? 왜 또 왔어? 내가 나는 척하지 말랬지. 전초. 싫은데? 싫으면 네가 옮겨라. 근데 너도 나 우연히 만나는 거 싫지 않은 것 같은데? 오빠가 옮겨. 나 원래 옛날부터 여기 회원이거든. 끝나고 오늘도 한잔 할까? 어? 얘는 대호랑 이혼한 전 와이프예요. 제 전 며느리. 아, 그랬구나. 두 사람 결국 스파 끝나고 라운지에서 와인 한잔 하더니 둘이 함께 객실로 올라가더라고요. 둘이 객실로 갔다고요? 세상에. 그 난리를 치고 헤어지더니. 야, 대단하다. 뭐지? 야, 이거 진짜 도라이들 대단하다, 이거. 와. 근데 이렇게 이혼한 전처랑 다시 또 만나서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이런 케이스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미 이런 두 번째 심리가. 결혼을 했는데 네. 이혼한 전처한테 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야,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그 의뢰인이 세 번째 와이프였어요. 복잡해.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세 번째 와이프? 네, 바람을 수차례 폈었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자기가 애가 둘이 있으니까 한 번 처음이겠지 하고 그냥 눈을 감아 줬었대요. 근데 그 뒤로도 수없이 바람을 피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왔는데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간녀를 찾게 됐어요. 네. 찾게 돼가지고 이제 그 의뢰인한테 한번 물어봤죠. 이 사람 본 적 있냐, 너 얼굴이냐. 그랬더니 전처, 그것도 심지어 첫 번째. 근데 약간 미련이 남아서 다시 만난 건가 싶기는 한데 더 대박이 그 여자도 근데 유부녀였어요. 근데 또 재혼을 했구나. 그거 스릴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심리에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막 어차피 그건 서로 불륜이잖아요. 제 그냥 경험상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느끼기에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이걸 외도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헤어졌어도 부부였으니까. 네. 가족 만나는 것처럼. 그 진짜 딱 그건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재혼한 와이프분은 상대적으로 좀 젊어요. 초혼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은 나이가 좀 많아요. 20살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결론은 이분이 전처하고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거였어요. 아니 그 어린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다 뭐 정리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왜 그 전 와이프를 계속 찾아가서 그런 관계를 맺었냐 하니까 대답을 저도 사실 믿기지 않아요. 좀 핑계 같긴 한데 왜 전 와이프를 같이 전 만났냐? 와이프 음식이 너무 좋대요.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먹는 게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찾아갔대. 아, 그러니까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전남친 토스트네, 전남친 토스트. 아니 그거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예쁜 여자랑 사는 거는 예쁜 거는 3년 가고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거는 이제 평생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요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평생 가시. 아 진짜 평생 가려고. 중간에 이런 거 있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네. 이 어머니는 정작 자기 아들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급히 만나자고 말씀드린 건 며느님께서 아드님한테 사람을 붙인 것 같아서입니다. 대? 그럼 대호가 바람 피는 걸 자연이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 아, 이놈의 자식 끝까지 정말. 어머 어떡해요? 얘도 다 알았나 봐요. 결국 또다시 눈으로 확인한 아들의 문란한 사생활, 그리고 며느리에게까지 들켜버린 최악의 사태에 의뢰인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참 대단해요. 제 친구랑 바람 피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전처까지. 아니 엄마, 그러니까 이게 넌 좀 가만히 있어. 넌 어떻게 그날 일을 치고 걔를 또 만나고 싶니? 쟤는 올드보이 감옥 같은 데 넣어놔야 돼. 그죠?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 안 만난다니까. 아니다, 그래 해라 이요. 엄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래잖니.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하다. 그동안 바람 피는 남편 참아주고 사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니도 이제 결단을 내리네요. 진심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혼인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는 크지 않을 거야. 그것도 참 미안하다. 아니 말려도 시원찮은 판에 엄마까지 왜 그래? 엄마 아들 2번이나 이혼하면 회사에 타격 크다며. 나도 돌다시는 싫어. 그걸 아는 놈이 바람을 펴? 싫은 애가 저러고 다녀. 짱하겠다 진짜.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하라고요? 왜? 한다며. 너 이혼하고 싶어서 대우한테 사람 붙여서 증거 뭔 거 아니었니?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또 아들이 불륜으로 이혼해도? 내가 낳은 엇보인 걸 어쩌겠니? 왜? 내가 또 빌면서 지난번처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줄 알았어? 엄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넌 좀 가만히 있어. 나 네가 무슨 생각하고 이러는지 다 안다. 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니?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법. 이 모든 일들에는 달의 뒷면 같은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더 알아낸 것 같아요. 뭔데? 뭘까요? 큰 그림이 있나 보다. 어머 어떻게 해요? 얘도 다 알았나 봐요. 잠시만요. 며느님 전화 받으시기 전에 저희가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무슨 확인이요? 지난번에 아드님이 바람피다 들켰을 때 며느님께서 딱 한 번은 참아준다고 했었죠? 그랬죠. 혹시 그때 이혼 어떻게 막으셨어요? 그게 걔네 사는 집이 원래 제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건데 그걸 걔네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해 줬거든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라도 해주면 좀 참고 살려나 해서요. 결혼했을 땐 며느님께 약국도 차려주셨고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걔네 친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걔가 폐의약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네요. 예상한 대로? 아무래도 며느님께서 일부러 남편의 불륜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라뇨?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잡았대? 사진 제대로 찍혔다. 정말 똥개는 똥을 못 끊나 봐. 어떻게 또 이래? 바람 피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어떡할 거야? 아, 뭘 어떡해. 강남에 약국자리 알아놨다며. 거기로 옮겨달라고 할 거야? 옮겨줄까? 거기 완전 강남 한복판인데? 이번엔 상갓집 네 명의로 사달라 그래. 세게 나가. 니네 시어머니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럼 한번 이번에도 이걸로 딜해봐? 아 이번에도? 공동명의로 된 집을 또 빌미로 내 명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야, 그죠?
무서운 여자네. 한 번 핀 사람은 계속 필 거라는 그게 확신이 있었던 거야. 이걸로 큰 그림을 그린 약점 거야. 장사, 맞아. 약점 맞아. 장사. 장사네 장사. 사만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게 조심해야 돼. 에이. 어차피 또 바람 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를 잡아서 아파트도 잡고 약국도 내 명의로 하고 그러니까 싹 그냥 다 완전 잡으려고 한 싹 거죠. 그러고서 이제 버리려고. 이 사람 바람 폈어? 조금만 그럼 또 피겠는데? 그쵸. 나는 일종의 그냥 이 사람이 약간 바람이 일종 병이네요. 이 병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렇다면 또 병을 또 다시 이용할 수 있겠네. 근데 저 여자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아들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실은 타겟은 그렇죠. 자기 어머니예요, 저 어머니. 저 사실은 어머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냥 단지 저 남자한테 뺏겠다가 아니라 집배를 보고. 저 뒤에 있는 저 어머니를 맞아요. 어머니 걸 뺏으려고 아주 무서운 악질이죠. 사람이다. 무섭다. 너 얘가 바람 필 때마다 네 재산 하나씩 늘려가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럼 맨입으로 참고 살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뭐 볼 게 있어서요? 레스토랑도 어머님 명이고 집도 어머님 명이고 결혼하면 바꿔주신다더니 1년이 지났는데도 꿈쩍도 안 하셨잖아요. 막말로 대호 씨는 재혼이고 저는 초혼인데 그렇게까지 아끼시면 안 되는 거죠. 너 이렇게 계산적인 애인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시켰어. 왜요? 저 똑똑해서 마음에 드신다면서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부부라는 게 원래 철저한 가불관계라고. 내가 언제 그랬니? 직접적으로 하시진 않았죠? 앞에서는 그런 말 절대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앉아. 오셨어요? 교수님 방에 친구분이랑 계세요. 그래, 또 옷 한 번 해줘야겠다. 착하고 똑똑한 며느리 소개해줬으니까. 애 괜찮지? 다 좋아, 다. 키 크고 똑똑하니 이세 걱정도 없고. 난 무엇보다 그게 제일 좋더라. 자연인의 집 형편 떨어지는 거. 오죽 없이 살면 약사딸한테 약국 하나를 못 차려줘. 아휴, 그러니까 아직 시집 못 가고 남아 있었지. 잘 사는 집 약사딸을 누가 안 채가고 남아 있겠니? 내 말이 지난번에 체림이 봐라. 좀 산다고 쪼르르 가서 이혼하는 거. 걔가 뭘 참고 살아봤겠냐고. 그래. 자연이 걔는 대호가 바람 펴도 너한테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까 꼭 참고 군소리 없이 살 거야. 친정이 좀 빚이 많아. 야, 저 때부터 이제 흑화됐구나. 얘 그래도 은근 야심 있어. 근처에 약국 차려준다고 했을 때 강남에 받은 곳 있다고 은근히 비치더라고. 해주지 그랬어. 강남 좋은 자리에 약국 내면 너보다 수입 좋을걸? 그래서 안 해줬지. 나보다 돈 잘 버는 며느리 피곤해져서 안 돼. 뭐 우리 대호 바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하나 해주던지. 한 번에 안 주시겠다. 그럼 돈이라는 건 끝까지 갖고 있다가 조금씩 풀어주는 거야. 막말로 우리 대호랑 이혼하면 끝인 애한테 내가 뭐하러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안겨주니. 최악의 발언이네요, 또 시어머니로서. 아유 잘났어 정말. 너 이러는 거 여기 상담 오는 부부들이 아니? 원래 부부든 가족이든 철저한 가불관계인 거야. 그게 확실하면 오히려 잘 살아. 아이씨고. 명심해기에 너도 며느리랑 가불관계 바뀌는 순간 끝이다. 가슴에 상처지 저거 평생 못 잊지 저런 말. 원래 며느리가 네. 흑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 흑화를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계산하고 접근한 나는 이때부터요. 그럴까요, 과연? 근데 아들이 딱 엄마를 닮았네요. 엄마 이 사고방식 자체가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그렇죠. 아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명망 있는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자수성가한 상담사 원장님인 줄 알고 제일 처음에는 좀 안 됐다 자식 때문에 생각했는데 엄마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둘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의뢰인의 말에 상처받은 그 며느리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일부러 덫을 놓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있는데요. 그 아내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제 소송까지 한 거예요. 이혼을 해달라고. 근데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어요. 같이 좀 회복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혼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이제 아내가 뭐 졌죠. 이혼 안 한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항소까지 하면서 계속 이혼을 요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한 여자분이 거래상 찾아오신 거예요. 미팅을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자고 이제 여자분이 제안을 해서 영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녁을 먹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술자리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또 이제 잠자리까지 이어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그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유혹하려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도 다 수집하고. 근데 어떡해요? 뭐 덧치긴 하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본인도 부정행위를 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둘이 협의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무서워. 진짜. 근데 어쨌건 며느리는 굉장히 지금 저 어머니의 그 말투로 이제 딱 변해버린 겁니다. 트리거가 됐어요. 그래서 너 나한테 갑질하고 싶었니? 시댁이며 남편이며 얘 바람피는 증거 잡아서 나 이겨먹고 싶었어? 왜요? 어머님은 평생 갑질하라는 법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누가 바람 피우래요? 제가 바람 피우라고 이 사람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말 잘했다. 네가 얘 등 안 떠밀었다고. 대호 너 그 에스테트 맨 처음 갈 때 어떻게 간 거야? 채림이 만나려고 약속하고 간 거야? 아니야. 그 자연이가 원래 예약해놨었는데 당일 취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간 거야. 나도 갈 때마다 자꾸 채림이가 있어가지고 괜한 오해받을까 봐 나도 불편했다고. 네가 지난번에 바람핀 얘 동창생은? 그것도 얘네 동창회 따라갔다가 뭐야? 설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꼭 내 입으로 듣고 싶니? 스파하러 왔어? 뭐야? 근데 너도 나 우연히 만나는 거 싫지 않은 것 같은데? 오빠가 옮겨. 나 여기 옛날부터 혜연이거든? 끝나고 오늘도 한잔 할까? 네, 비덴느 호텔 에스테틱입니다. 정채림 회원님 지금 스파 중이신데요. 네, 그럼 다음 주도 같은 시간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안자연 회원님이지? 응. 다음 주에도 정채림 회원님이랑 같은 시간으로 예약해달라시는데? 그 회원은 꼭 정채림 회원 예약 시간 확인하고 예약하시더라. 올 때는 꼭 그 남자분이 오고. 야, 내 장난이야 뭐야. 그 어떤 걸로 하실지 고르셨어요? 네.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자기야 가자. 안녕하세요.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 이 실장은 와이프 조나탄. 니네 시어머니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럼 한번 이번에도 이걸로 딜해봐? 오, 영악한.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이거 다 네가 짠판이지? 뭔 소리야. 너 지난번에 동창회에서 달 만났을 때 뭘 했어? 딱 네 남편이랑 똑같은 무리라며. 둘이 붙여 만나다 스파크 튀겠다며. 그거야. 다혜 걔가 학교 다닐 때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기로 유명한 애였으니까. 뭘 그렇다고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냐? 너 그때 동창들 단톡방에 친정 가서 자고 온다고 글 올렸던 날. 난 오늘 친정 가서 자려고. 간만에 엄마 집 밥 먹어야지.
어머, 좋겠다. 간만에 친정 가서 푹 쉬고 와. 그날 네 남편 사고 친 날 아니야? 다혜가 니네 집에서 대호 씨랑 자다가 딱 들킨 날. 맞네. 그치? 맞지? 너 그럼 이번에도 일부러 전처랑 만나게 한 거야? 아니야. 시어머님이 끊어진 스파에 갔다가 우연히 본 것뿐이야. 오늘 너 만나느라 남편 대신 보낸 건데? 진짜 아니라고? 진짜 일부러 보낸 거 아니라고? 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오, 무서워. 소름. 너무 무서운데요. 야, 나 약대 나온 여자야. 약대가 아니라 야갓대야. 약대가 아니라 야갓대. 내가 너 머리 똑똑한 거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데 거기 아주 텐통당할 뻔했지 뭐니. 남편 바람 피우게 아주 계획을 세우셨어. 똑똑한데 이제 다른 쪽으로 똑똑해버렸네요. 영악하네. 야, 너 이거 진짜야? 어? 아, 너 진짜 무서운 애다. 그래, 나 무서운 애고. 너 진짜 한심한 인간이지. 뭐? 너 같은 부류들 딱 보면 알거든. 다혜도 학교 다닐 때 유명했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첫 번째 결혼은 금방 깨졌다고. 난 그냥 똑같은 것들끼리 슬쩍 붙여놓은 것 뿐이야. 눈 맞아서 불 붙은 건 너네들이고. 야,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 너 그냥 내 약점 만들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돈 뜯어내고 싶었던 거잖아. 이씨. 그래, 맞아. 난 미끼를 던진 것 뿐이고 그 미끼를 문 건 너지.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네 바람 피우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어? 아이고 말이야. 어머님, 아,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순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순 없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외도를 한 건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죠. 할 말 없지 뭐. 너 끝까지 잘했다는 거니?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꼭 잘잘못을 따지셔야겠다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뭐. 누가 더 잘못했나? 아, 겁나 세다, 기. 저런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따박따박 앉는 며느리. 영악하죠. 네. 너 눈 깔아 이러죠. 여자의 심리는 그거잖아요. 네, 네. 어차피 자기가 받을 건 다 받고 여자 네. 붙여갖고 진짜 손 한다고 똥 닦는다고 네. 딱 그 심리잖아요. 여자가 네. 보통 영악한 게 아니죠. 거기다 눈 따박따박 눈 깔아. 니네 집에서 그거밖에 안 가르쳤니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가 좀 더 당당하다 이거죠. 그나마 너네들은 구리지만. 그렇지. 뭐 자기는 잘못 없다. 아, 어머님. 고객들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어머니 계산기 잘 두드리시잖아요. 잘 두드려 보시고 연락 주세요. 뭐가 이득이실지. 이럴 게 많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커리어가 이제 박살 나느냐, 아니면 그냥 또 돈으로 해결을 할 거냐. 와, 나 진짜 완전 소름 쫙 돋아. 어? 넌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원인이야, 네가. 진짜.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군만두를 먹어야 돼. 이거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러니까. 엄마, 쟤한테 위자료 한 푼도 주지 마. 어? 절대 주지 마. 아, 넌 가만히 있어. 그렇게 의뢰인 아들의 두 번째 결혼 생활 역시 이혼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물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기 위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도 전해왔죠. 성공했네, 자연 씨는. 그렇지. 버는 돈 다 저기 쓰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진짜.
부부 관계라는 걸 그렇게 계산으로 엮으면 안 되더라고요. 부부가 따지고 재면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국 배려가 사라지고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대화로 풀어가는 게 건강한 부부 관계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러니하네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안 됐는데.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알아봤니? 설마 또 세 번째 며느리? 말했잖아.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안 되고 처가가 너무 잘 살아도 안 된다고. 내가 뭐가 까다로워. 야, 오히려 조건을 완전 안 보는 거지. 너 진짜 요번엔 괜찮은 애로 소개시켜 줘야 된다. 그래. 굉장히 좀 마지막 장면이 아이러니한데 무슨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아들을 이제 그만 결혼시켜도 되는데 사문까지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인생의 트로피를 계속 좀 뭔가 좀 이렇게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자꾸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무슨 일이 나도 자기는 그걸 또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 어머니는. 근데 약간 좀 며느리가 덫을 놓긴 놓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결국 선을 넘은 거는 맞잖아요. 선택한 건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며느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쌍방 책임으로 서로 간에 어떤 위자료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쌍방 유책이 될 것 같아요. 이 혼인 관계의 파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책임을 따지는 좀 물을 거거든요. 수 있는. 그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혼인 따지는. 파탄에 대한 책임이니까. 네네. 근데 여기도 충분히 그런 걸 따질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라는 분이 워낙 또 이런 게 알려지기를 그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의를 한 거죠. 나갔다라고 보면 되죠. 네, 자기가 맞아요. 그냥 덮어버렸다. 돈을 주고 차라리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탐정들의 영업 비밀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배님? 나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제 많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비일비재하게 또 많이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오늘 이거 보면서도 좀 마음이 무겁다. 좀 그래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되나 봐요. 예. 네, 이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부모의 역할이란 자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 그 자체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탐정들의 영업 비밀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 비밀 감사합니다. 애를 그냥 버려놓고 이제 자기는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친아빠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씨라고 아십니까? 비슷한 사람 있는데 찾아주면 되나 여기서? 아시나 보다. 네, 여기 탐정 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만나 뵙는 건 어떨까요, 아버님? 지금은 제가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오셨어요? 성공 씨 지내십니까? 다행이다. 와. 야 대단하다. 성공했네. 이 정도 가지고. 나무 사만다 도로도로. 보통 원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망하라고 저주하는 거. 남한테 잘못한 적 있어? 이번 부적은 효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똑바로 하고 다니는 여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 당하고 있으면 안 돼, 절대.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